안녕하세요, 김윤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맨유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즉 맨유의 빌드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맨유는 현재까지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경기 동안 2득점 5실점 기록하면서 아직 시즌 극초반이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이죠. 전체적으로 맨유 경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점은 텐하그가 세부적인 전술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와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진입하고자 하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질서가 없어 보이고 어떤 타이밍에 움직여야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맨유의 후방 빌드업부터 살펴보면 맨유는 4-2-3-1을 기반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팀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 보면 오나나가 가운데 위치하고 양쪽 센터백이 오나나의 양 옆으로 위치하는 백3 형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후방에선 3명의 선수가 배치되면 카세미로와 마이누가 이런 투볼란치로 위치하는 3위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두 미드필더 중 한 명만 위치하게 될 경우 남은 한 명은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주로 가운데 위치하는 이런 형태가 주로 나왔죠. 그럼 사이드의 두 풀백은 넓게 위치하는 형태로 골키퍼 포함한 3-1-3-4 아니면 3-2-2-4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빌드업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원볼란치 형태로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원볼란치와 수비라인의 거리를 조금 멀게 잡고 상대 등 뒤에 위치할 때가 은근 많고 그 앞에 있는 이선도 거리가 먼 상태로 위치하죠. 그런 빌드업을 시작하면 원볼란치가 거리가 있어도 가운데로 볼이 들어올 때 원볼란치가 내려오면서 거리를 좁히고 사이드로 돌려두거나 볼의 결을 반대로 돌려놓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가운데로 채널링 할 때 미드필더한테 볼이 들어오면 반대로 돌려놓으면서 센터백이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듯 빈 공간으로 내주는 게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은 대부분 4-2-3-1에서 4-4-2 수비 형태를 갖추고 중앙으로 몰아가는 수비 방식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맨유 입장에서는 3-1 형태에서 곧바로 사이드로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미드필더를 거쳐 사이드로 가거나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투톱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선수 중 한 명은 한쪽으로 몰아가고 미드필더 한 명을 맨마킹하고 있어도 원볼란치에 가중되는 압박감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꼭 이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더라도 센터백이 풀백한테 주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볼란치가 가질 부담감은 커지고 리버풀전처럼 상대 윙어가 채널링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사이드로 가기 어려워지죠. 때문에 위에 있던 마이누 혹은 카스미루가 2선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순간 투볼란치를 형성하면 상대 미드필더는 이 3명을 2명에서 커버하다 보니 순간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앞으로 풀어나오기는 쉬워졌습니다. 결국 원볼란치가 경기 내내 이 선수만 여기에 계속 위치하는 게 아니라 최소 두 선수가 대각선으로 위치하고 원볼란치에 가중되는 압박을 풀어준 거죠. 그럼 사이드로 돌려서 넓게 위치한 상태에서 볼 받게 되면 이런 메잘라 선수들이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볼 받으려는 액션을 취하면 센터백이나 미드필더가 끌려왔다면 횡으로 더 끌려 나오고 상대가 미드필더한테 가는 이 횡 루트를 차단하지 못하면 횡으로 주고 맨유는 앞으로 침투해서 템포 빠른 역습을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앞선 상황에서도 메잘라가 대각선으로 나오거나 횡으로 나오면 사이드에 있는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스트라이커 포지셔닝에 들어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와 사이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두 메잘라가 내려와서 볼을 소유해주거나 좋은 포지셔닝을 통해 공간을 먼저 선점하면 메잘라 낀 상태에서 역습을 진행하고 미들서드에서 아크런을 통해 메잘라가 침투하면 반대 메잘라한테 주고 풀어주는 제로톱 형태의 4-4-2가 맨유가 풀어나오는 주 루트였습니다. 이 앞선 상황들을 보이듯 텐하그는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후방에서부터 풀어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달로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도 보면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이드 공간은 당연히 빈 공간이 되겠죠. 그럼 달로가 안에 있으니 카세미루가 대각선으로 위치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고요. 마이누가 올라갔을 때 순간 이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사이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기준으로 가깝게 위치하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이동해서 받게 되어 자신을 마크하는 선수들을 다른 공간으로 나오도록 만들면 지금처럼 가운데를 넓어지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역습 나가서 상대 진영까지 가면 정말 좋지만 상대 수비 라인을 내려가게 만들어 미들서드까지 맨유가 갈 수 있게 만든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상황입니다. 리버풀전을 예시로 보면 마르티네스의 위치가 어중간하지만 백3가 나오죠. 리산드로가 사이드 쪽에 달로 위치한 거 보고 안으로 들어와 살라를 끌어오고 달로가 이렇게 받으면서 마이누 원볼란치에 콜리어는 2선에서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그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화면 정황상 가운데 위치했다가 사이드로 내려오고 콜리어가 대각선으로 넓은 쪽으로 나가면 횡 루트로 마이누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백스리 형태의 마인 원볼란치로 달로가 사이드에 위치하죠. 마이누가 사이드로 돌려놓을 때도 상대가 가운데로 채널링 했던 곳으로 돌리면서 맥과이어가 조금은 더 편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카스미로 내려오고 마즈라이도 넓은 쪽으로 패스해주고 있죠. 그럼 마운트가 여기서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버티고 카스미로가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사실상 상대 압박을 풀어 나온 셈이죠. 또 넓게 위치한 레시포드한테 내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침투로 마운트한테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열 수 있었죠. 미들서드까지 맨유가 진입했으면 오나나가 높은 지역까지 와서 끼는 상황도 종종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카스미루가 내려가고 마이누가 원볼란치로 위치하는 전형적인 3-1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 3-1 구조를 형성할 때 오나나가 이 미들서드 근처까지 올라와서 센터백들과 함께 백스리를 구축할 때가 있는데요. 상대가 라인을 다 낮추고 압박하러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후방에서 시작하기보다 미들서드까지 올라가서 숫자를 최대한 앞쪽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럼 오나나가 여기에 끼면 카셈리루와 마이누가 투볼란치로 위치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다만 미들서드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매번 오나나를 낄 수 없으니 미드필더의 도움으로 백스를 만들었는데요. 주로 카스미루와 마이누 중 내려오는데 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내려와서 백스리로 만들고 남은 한 명이 원볼란치로 위치하는 형태로 3-1 형태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도 상대는 지역 수비 상황에서 투톱을 그대로 두고 원볼란치를 향해 간격을 좁혀 수비했는데요. 때문에 양쪽에 있는 이 두 선수들의 전진으로 3선 혹은 2선과 간격을 좁혀 볼을 운반하면 상대는 기본적으로 안쪽을 먼저 수비하기 때문에 윙어가 좁히면서 사이드에 공간이 나오죠. 윙어는 가만히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 풀백과 윙어 사이에 위치해서 여기서 내려오는 움직임을 통해 될 수 있으면 상대 풀백을 최대한 끌어오는 게 주 목표였습니다. 만약에 끌어오면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쪽으로 메잘라가 침투하면서 이쪽으로 주거나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가 또 벌어지면 대각선으로 오른발로 넣어주면서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로가 왼쪽에 위치했을 때 오른발로 이 대각선을 넣어줄 수 있기도 하고 안으로 치고 들어갈 때 한 칸 더 띄워서 줄 수 있는 각도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두 루트도 사실상 실패했으면 내려가 있던 미드필더는 이때쯤 되면 파이널 서드로 전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들 서드에서 다시 올라와 횡으로 위치해 여기서 받고 또 반대로 주면서 공격의 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맨유가 지속적으로 겪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맨유는 사이드에서 횡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틈으로 인해 공간들을 잘라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드를 미끼로 해서 인터벌 공간을 공략하고 메잘라는 컵백을 받으려 하거나 이 선수의 고립을 풀기 위해 더 가깝게 가거나 나와서 크로스할 걸 대비해 뒤로 위치하는데요. 이러면 막상 박스에 가담할 수 있는 공격 숫자는 2명의 끝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다면 맨유는 후방에서부터 공간을 두고 여러 선수들이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운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같이 나오면 레시포드와 아마드가 안으로 들어오면 포워드처럼 움직이는 스위칭으로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미드필더 성향이 짙은 선수들이 앞에 위치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만큼 다들 가까운 공간을 찾다 보니 꽤 질서 없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맨유의 빌드업에는 사이드가 꽤 핵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그 3라운드에서 셀롯은 4-2-4 형태의 투톱의 간격은 좁혀 원볼란치가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사이드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안으로 좁혀 사이드로 가는 루트를 차단하고 경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리버풀전 때 맨유는 달로가 사이드에 있다가 살라가 사이드로 가는 루트를 차단하면 안으로 들어와서 위치하거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선 가운데 위치하면서 내려와서 원볼란치의 부담을 풀어주도록 경기를 풀어나왔습니다. 미들서드에서의 상황도 보면 달로가 안쪽에 위치하는 3-1 형태의 카스미루가 원볼란치로 있죠. 달로가 앞으로 나가려는 이 움직임도 본인이 앞으로 나가면서 사이드로 갈 수 있는 루트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달로는 다시 뒤에 받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이 사이 공간을 마운트가 침투하면서 속도감 있게 침투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마운트가 여기까지 와서 사이드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시 포지셔닝을 가져가면 레시포드가 스위칭 되면서 가운데서 포워드처럼 들어가면서 레시포드가 대신 포워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풀럼전 상황도 보면 카스미르가 센터픽 라인으로 내려가 백스를 만들고 마이누가 원볼란치로 위치하죠. 마이누가 횡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기에 뒤에 있는 센터백이 볼 운반해서 이성과 거리를 좁힙니다. 레시포드도 나오면서 상대 윙어를 끌어내려고 하죠. 이 윙어도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걸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드를 풀백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레시포드가 넓게 볼을 소유하고 달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횡으로 나오면서 이 두 공간을 선점하는 거죠. 이후 사이드로 달로한테 주고 여기까지 가면 막상 여기서 또 공간을 잘게 썰어 가기에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크로스가 와도 막상 받을 수 있는 선수는 2명만 남게 됩니다. 때문에 신장도 작고 박스에서 경합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아예 수비라인 쪽으로 볼을 돌려서 전환하기보다 2선 혹은 3선을 통해 전환해서 상대 수비 진영이 횡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혹은 계속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맨유한테는 필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이누가 약간 올라와 있고 사이드의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침투하고 레시포드한테 공간이 나오는 상황이죠. 바로 몸을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레시포드도 박스에 있지만 볼과 가깝게 사이드로 위치하고 마운트도 뒤에 위치하니 박스 안에는 숫자가 절실하게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지르크지가 포워드 자리에 위치하고 포워드로서의 무게감을 유지하고 그 외의 선수들의 움직임에 질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